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 시내버스 노선이 대폭 개편됐습니다. 2015년 개편 이후 10년 만에 전체 노선의 56%가 바뀌었는데요. 상당수 시민들은 목적지로 가는 버스 노선을 찾느라 큰 혼란과 불편을 겪었습니다. 각 가정으로 노선 개편 안내도가 배달되긴 했지만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동성로에 있는 한 시내버스 정류장. 버스를 타려는 시민들이 새로 바뀐 버스 노선도를 한참이나 바라봅니다. 이 정류장에 정차하는 노선은 총 13개. 이 중에서 절반 이상인 7개 노선이 변경됐습니다. 혼란스럽긴 하네요. 차 코스를 갖다가 기존일 걸 생각하고 나와서 이 탈라 그러면은 괜찮은데 와가지고 보면은 또 코스가 바뀌어 있으면 당황스럽죠. 이거 나와갖고 실질적으로 타야 되는데 가는 노선은 모르기 때문에 더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나는 젊은 사람들은 이게 바뀌어도 아무런 변동사항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이거 바뀌고 처음 타봐요. 그래서 이게 왜 돌아가나 싶어가지고 갑자기 바뀌니까 좀 불편하다고 봐야지. 그래 왜 안 그렇겠습니까? 서구청 앞 버스 정류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시는 버스 정류장에 현장 안내 요원을 오전 7시부터 3시간 배치해 혼란을 줄이기로 했으나 안내 요원이 없는 오전 10시가 넘자 시민들은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각 가정으로 배달된 노선 개편 안내도에 대한 불만도 많았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이해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나는 잘 모르겠더라고. 나이가 70이 넘으니까 참 그런 거 보니까 잘 모르겠어.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 그거 방안은 모르겠습니다. 여 나와가 보니까 알 수 있는데 그거 방안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아무리 들받아 식탁 위에 언제 놔놓고 봐도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오고 보니까 있네요. 다 있네요. 이번 대구 시내버스 노선 개편은 지난 2015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노선 조정률은 56.6%에 달합니다. 배차 간격은 기존 15분에서 0.3분 짧아졌지만 증차 없이 개편되면서 환승이 다소 늘었습니다. 대구시는 다음 달 16일까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노선 개편 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개편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시민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지역 AI 교육의 중심이 될 대구 인공지능교육센터가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첨단 교육 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인공지능교육센터가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춘 새로운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시설로 폐교된 옛 신당중학교 건물에 들어섰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설계에 들어가 연말까지 공간 구성을 마쳤고 올 들어 2달 동안 시범 운영을 거쳐 다음 달 정식 개관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인공지능센터에서 아이들은 앞으로 이 아이들이 경험할 인공지능에 관련된 것을 선제적으로 경험하고 활용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인공지능을 어떻게 리딩하는지조차도 여기에서 배우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대구 인공지능교육센터는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으로 구현하는 자기주도적 개별화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융합형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첨단 AI 디지털 교육 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1층은 학생은 물론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복합형 AI 디지털 체험 공간으로 꾸며졌고 2층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AI 체험 놀이터로 조성됐습니다. 3층에는 중고등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AI 융합 배움터가 4층에는 교원 대상 AI 탐구 세움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충분하고 광범위하게는 하지 못하더라도 핵심적인 부분은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여기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과학, 수리, 인문학, 창의 융합적인 부분까지 경험하고요. 또 우리 아이들은 인공지능을 잘 쓸 수 있는 윤리도 여기서 함께 교육이 될 것입니다.
대구인공지능교육센터는 다음 달 4일부터 2022 개정교육과정과 연계한 AI 기반 융합교육 활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알리나 테무 같은 중국 시커머스 업체들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해외 직구 물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개장 1년을 맞은 인천 해상특송물류센터에만 1,000만 건 가까이 반입 물량이 늘었습니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해상특송물류센터 현장을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로 택배 상자들이 줄줄이 이동합니다. 어느새 택배 물품으로 컨베이어 벨트 위가 가득 찼습니다. 해상특송물류센터를 통해 인천으로 반입되는 물품들입니다. 해상특송물류센터가 개장 1년을 맞았습니다. 해상특송물류센터가 가동되면서 화물 처리 시간이 대폭 줄었습니다. 원래 6.3일 소요되던 것이 센터 개장 후 4.5일로 30%가 단축됐습니다. 처리 물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센터 개장 전엔 1,800만 건에서 개장 후엔 2,800만 건으로 1,000만 건이 더 늘었습니다. 이쪽 해상특송물류센터로 반입되는 물품 중 99%가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알리와 테무 같은 시커머스 쇼핑몰에서 반입되는 물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난 2022년 48만 9천 건에서 지난해 1,371만 8천 건으로 177% 이상 폭증했습니다. 대부분 알리와 테무에서 반입된 물량입니다. 특히 반입 물량이 많아지면서 총기류나 도검류 같은 위해 물품의 반입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2023년에는 3,771건의 위해 물품이 적발됐는데 지난해에는 4,761건으로 적발 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총포류, 도검류 반입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저희도 엑스레이 검색 강화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품목 분석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폭증하는 중국발 화물량에 따라 세관은 물류센터에 배치된 엑스레이 검색기를 6대에서 11대로 늘리고 화물 자동 분류 시스템도 도입했습니다. 불법 유해 물품 차단에 조금 더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 엑스레이 판독 교육이나 아니면 협업 검사 등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루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인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인적 기반 마련에도 더욱더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세관은 해외 직구가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보고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위해 물품 반입 차단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고액 알바 유혹에 빠져 마약을 유통시킨 20대들이 세관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12만 명분의 마약을 국제 우편으로 들어와서 던지기 수법으로 전국에 유통시켰습니다. 보도에 장동원 기자입니다. 세관 조사관들이 20대 여성 A씨 집을 수색합니다. 흰 가루들을 발견하고 판독기에 넣자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옵니다. A씨는 미국에서 고농축 액상대마 700g과 베트남에서 합성대마 4.5kg을 들여왔습니다. 지난해 5월 국제 우편을 통해 미국에서 다시 액상대마를 들여오다 인천공항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보내기도 수월하고 받기도 수월한 거죠. 그냥 택배처럼 시키기만 하면은 이게 물동량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 뭐 한두 번은 나가더라도 결국에는 저희가 다 데이터 쌓여 있으니까 언제 근거가 되더라도 저희가 적발을 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A씨는 시중에서 구하기 쉬운 소스병, 샴푸통 등의 마약을 소분해 담았고 이를 20대 남성 B씨가 전국을 돌며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시켰습니다. 세관은 또 합성 대마 1.2kg이 동구 한 아파트에 배달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압수했습니다. 이들이 유통시킨 마약은 7.1kg, 약 11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A씨와 B씨는 고액 알바 유혹에 빠져 마약 총책에 포섭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총책은 텔레그램으로 구체적 행동을 지시했고 대가는 추적이 어려운 무등록 환전상을 통해 지급했습니다. 세관은 마약을 밀수하고 국내 유통한 텔레그램 총책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사회적 고립 청년은 전국적으로 54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체 청년의 약 5%에 달하는 고립 청년은 우리 사회의 아픈 단면이기도 한데요. 남구 대명 구동에서는 최근 이웃 주민들이 은둔 외톨이 청년에게 손을 내밀어서 쓰레기 더미에 쌓인 방을 청소해주고 집 밖으로 나오도록 이끌었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대구 남구 대명 구동 주택가 한 논룸. 3평 남짓한 집안이 온통 쓰레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2달 전에 한 차례 쓰레기를 정리했지만 그 사이에 다시 쌓인 쓰레기들입니다. 이 집에 살고 있는 30대 청년 A씨는 사회와 단절된 채 고립된 생활을 하다가 최근 대명구동 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동네 주민들이 두 팔 걷고 쓰레기를 치우고 대청소에 나섰습니다. 쓰레기로 가득 찬 방을 정리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약 1톤가량의 쓰레기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3년 전 어머니의 갑작스런 죽음 이후 깊은 시리에 빠져 직장을 그만두고 스스로를 고립시켰던 A씨. 체중도 30kg가량 급격히 불어나고 매사에 의욕을 잃어버린 채 외톨이 생활을 하던 사이에 집안은 쓰레기들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내 집 같지가 않고 후련하고 속이 시원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해가면서 마음 잡고 생활해보겠습니다. 말끔해진 집, 새 출발 의지를 보인 A씨의 모습에 이웃들의 마음도 울컥합니다. 이렇게 살았다는 게 많이 힘든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앞으로 좋은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큰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구청은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이 청년이 자립해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이웃들의 응원에 A씨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고립 청년들에게도 용기를 내라고 조언합니다. 혼자서 끌어안고 있지 말고 도움의 손길을 두드리면 다들 도와주실 것 같습니다. 54만여 명에 이르는 전국의 사회적 고립 청년들. 저마다 고립 이유와 처한 환경이 다소 다를지라도 우리 사회의 아픔인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의 고립 운동 청년의 현주소를 알아보겠습니다. 고립 청년은 서울에서만 13만여 명으로 많은 이가 일상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들이 먼저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공간에 마주 앉아 서로의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밥 같이 먹는 거에 대한 공포를 지금 극복하려 하는데 함께 밥 한 끼를 나누며 교감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홀로 식사하며 삼켜뒀던 이야기들을 하나둘 꺼내놓습니다. 긴장을 많이 해요. 사람을 만날 때. 고립운동 청년이라고 하면은 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수치심 같은 것도 좀 있는 경우도 있고, 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또 이제 어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이런 것도 좀 신경 쓰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서울에 사는 청년 285만 명 가운데 고립운둔 청년은 4.5%, 약 13만 명에 달합니다. 실직, 취업의 어려움, 심리적 요인, 대인관계 형성의 두려움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취업 및 경제활동을 못하는 근본적인 배경에도 인간관계에 대한 부담과 정신적 불안, 무기력 증상이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고립운둔 청년은 물질적 지원과 더불어 정서적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되게 만나고 싶어하고 좀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고 또 이제 뭔가 좀 진심으로 이제 이렇게 진정성 같은 게 좀 이제 저는 좀 보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되게 내가 중요한 사람이구나. 약간 내가 나를 좀 중요한 대화의 대상으로 여기고 계시는구나. 약간 여기 이제 되게 가까우니까 이제 여기 근처인데 그냥 예,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참여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꺼내기도 쉬운 부분이 있고, 지역에 있는 어떤 좋은 커뮤니티를 발견하고 단발성으로 이제 만나고 헤어지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인연이 됐으면은
되게 이 지역에서 좀 안정적으로 청년들이 취업 등 일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교감의 장으로 나오도록 돕는 지역 차원의 지원도 강조됩니다. 이거 신청하는 것도 마음을 엄청 내는 건데 그걸 들으러 가는 것도 거리에 대한 정말 문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둘러앉는 것으로도 많이 좀 상징화했던 것 같아요. 우리 밖에서는 줄 세우잖아요. 함께하는 안전의 울타리, 서로 요청, 부탁도 하고 돌아가면서 패스해도 괜찮아요. 늦게 떠올라도 괜찮아요. 정답은 없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 막 그렇게 분석하려 하거나 이럴 때 이렇게 해야지라고 조언하려 하는 방식 대신에 알아주고 공감해주고 이렇게. 고리분둔 청년 80% 이상이 지금의 상태에서 벗어나길 원하지만 대부분 비용 부담 문제와 해결 방법을 몰라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역 사회의 지속적 관심 속 맞춤형 연결망을 확대하는 적극적 지원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다음 달 개학과 함께 늘봄학교가 확대 운영됩니다. 올해는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안전조치가 더 강화됐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과 후 학교와 돌봄 교실을 통합한 늘봄 교실이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그 대상이 확대됩니다. 매일 2시간씩 지역 대학이나 도서관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프로그램과 학생 수가 적거나 이색적인 프로그램은 수익자가 부담하는 형태의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두 프로그램을 연계해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선택형 돌봄도 도입됩니다. 동화구연, 악기놀이, 신체놀이 등 10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 무상으로 제공하고 7개의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과 선택형 돌봄 운영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은 늘봄학교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원봉사자와 초단시간 전담사를 추가로 배치하고 교실 주변에는 고화질 인터폰과 CCTV, 비상벨을 확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자녀의 학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안심 알림이 서비스와 늘봄교실 입퇴실 여부를 제공하는 초등 돌봄교실 학생 관리 시스템을 통해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귀가 시에는 반드시 늘봄 전담사나 자원봉사자 등이 학생을 교실에서 교문까지 직접 데리고 나가 배웅 나온 학부모에게 인계하기로 했습니다. 늘봄학교가 2학년까지 전면 확대 시행되는 올해에도 안전한 늘봄 환경 구축하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부모가 더욱 안심하고 학생들을 맡길 수 있는 만족도 높은 대구 늘봄학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지난해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대구 지역 학부모 2,071명을 대상으로 늘봄학교 만족도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95.5%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교육비 절감의 효과가 있고 프로그램의 질이 높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올해는 늘봄학교가 얼마나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지가 평가의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조기 대선 상황이 생길 경우 시장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힌 데 대해 대구 지역 시민단체들이 조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홍 시장이 대구시장으로 있는 만큼 시정은 더 퇴행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홍 시장이 임명한 대구시 고위 공무원들도 함께 그만두라고도 촉구했습니다. 대구경실련도 성명을 내고 보궐선거를 통해 새 시장을 뽑을 수 있도록 3월 1일 이전에 사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구 염색공단 인근의 하수관로에서 진한 분홍빛 폐수가 유출됐지만 서구청은 여전히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구청은 하수를 달서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관로에서 분홍빛 폐수가 유입되자 유출 원인을 찾기 위해 인근 맨홀 등을 통해 경로를 추적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환경당국은 채취한 시료를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 정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지난달 17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보랏빛 폐수가 유출돼 관계 당국은 원인 조사에 나섰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대구 지역 투표소가 88곳으로 확정됐습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9561명에게 선거 공보와 투표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선거인 수는 선거인 명부 열람과 이의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23일 최종 확정됐습니다. 선거인은 우편으로 배달된 투표 안내문에서 투표소를 확인한 뒤 선거일인 다음 달 5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해당 금고가 있는 구 시군 투표소로 가면 됩니다. 올해 대구 지역 초등학생 감소폭이 최근 5년 동안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초중고등학교 학급 편성 결과를 발표한 결과 전체 학생 수는 23만 4,381명으로 지난해보다 3,500여 명 줄었습니다. 2010년과 2012년 출산 붐의 영향으로 중학생이 2,400여 명 증가한 반면 초등학생은 저출생 영향으로 학교당 평균 학생 수가 460명으로 학교 14개에 해당하는 6,546명이 준 셈입니다. 북구 서변초등학교 조야 분교장이 폐교되고 군위군 지역 4개 학교가 휴교하면서 전체 학교 수는 461개교로 집계됐습니다. 남구 구립도서관은 0세부터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에코백과 그림책 2권을 포함한 무료 책꾸러미를 제공합니다. 남구에 주소지를 둔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도서관 어린이 자료실 방문 시 받을 수 있습니다. 서구 자원봉사센터는 봉사활동 누적 만시간 이상인 11명과 7,000시간 이상인 15명의 이름을 새긴 명예의 전당 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을 기리고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데 기여하고자 마련됐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달성군과 협약을 통해 화재 취약계층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우선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달성군은 소방 가족들이 지역 내 관광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요금을 감면하기로 해 상호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달서구에서 미혼 남녀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 개최한 고구 미팅에서 총 5팀 중 2팀이 커플로 성사됐습니다. 다음 고구 미팅은 4월에 다시 열릴 예정이며 달서구에 주소나 직장이 있는 미혼 남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